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9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9월달 모의고사 이제 공통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간단한 지수로그 계산이구만. 지수 계산이죠. 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빼기 마이너스 4분의 7승 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승 되는 거니까 9분의 1이야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되고 넘어갈 수가 있었고. 자, 이제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미분해가지고 1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개수를 따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 6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0이야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또 얘도 계산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고. 자, 3번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으니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될까? 등비 중앙에 관련된 얘기 아니야? 그럼 A3이라고 하는 게 6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를 토대로 해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6이란 숫자는 2에서부터 공비가 몇 개 들어갔어?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R3분의 A3분의 A7이라는 얘기는 R4승으로 보는 건 제곱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9야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되고 마무리가 되었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보게 되면은 저놈이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래. 그럼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숫자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플러스 5 마이너스 a라는 숫자가 같지 않겠냐라고. 그럼 2a라고 하는 게 얘가 잠깐만 6, 8이 되는 거니까 a는 숫자 4야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5번을 보게 되면은 5번 저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mn이라고 하는데 찾아봐 주세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극대극소 찾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하지 않겠냐라고. 미분하게 되면 6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6으로 인수분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여기가 x 마이너스 2야라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6에다가 x 마이너스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너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1이 되는 상황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좌표를 찾으려고 f라고 하는 놈에다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하니까 계산하니 저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36에서 16을 빼게 되면은 20, 21이야 라고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요조좌표 찾을 거니까 f에다가 1 넣고 계산하면은 5 마이너스 1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저거 두 개 더해서 15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뭐.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해서 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거 값 찾아봐 주세요라고. 그럼 일단 우리 먼저 뭐 해야 될까? 아니, 통분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분모는 뭐가 되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 우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략이 되는 거니까 너는 이 탄젠트 제곱 세타가 4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인데 각에 대한 얘기 때문에 쟤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그러면 거기서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탄젠트가 저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너가 루트 5분의 과연 1일까 2일까 루트 2일까? 아니 저 뭐야 루트래 계산 잘못했네 루트 3분의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너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거의 값을 찾을 때 A13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를 뭐 하는 거야? 부분문서 좀 쪼갠다면 너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된 상황이잖아. 맞나요? 그럼 여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앞에서라 살아남고 끝에서 하나 살아남는 거 맞나? 요 놈이 지금 N분의 1이라고. 맞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a n 플러스 1분의 1이고 문제에서는 a 1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1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a 13분의 1 되겠네. 그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분의 5가 어? 응? 잠깐만. 뭔가 계산이 살짝 이상한데? 쓱 잠깐만. 계산 다시 하면 되죠 뭐.
아, 4구나. 계산 틀렸네. 마이너스 12분의 3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A 13분의 1 되는 거니까 A 13은 마이너스 3이야라고 계산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 중간에 살짝 계산이 살짝 꼬였었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갔어. 이제 8번. 3차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린 저걸 토대로 정보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 f에 0 넣으면은 f에 1 넣으면 0이고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놈과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놈이 1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 미분된 놈의 y의 좌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미분된 놈이 2차 함수 아니야? fx 3차 함수라 했으니 그러면은 2차 함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축값이 뭐가 된다? 네가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지. 왜? 아니 0일 때에 1일 때에 y 좌표가 1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너무 못 그렸다. 다시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리 생겨먹었는데 자 그때 여기가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좌표가 되는 변곡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쓱 그어가지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2분의 1 토대로 해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3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0에서 y좌표 1에서 y좌표 같으니까 당연히 2분의 1에서 y좌표가 같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게 식이 어떻게 구성될 거야? x의 2x-1의 x-로 구성이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 나도 잘 모른다고. 저 최고차의 개수를 찾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미분에서 0 넣으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미분에서 1 넣는다면 미분에서 0 넣는다면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a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를 제외하고 0 넣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1 되는 거니까 a랑 숫자가 1 될 거고 답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f1을 구하라고 했으니 2 곱하기 3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6이야라고 어렵지 않게 찾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어렵지 않게 계산을 좀 한다면 K에서 전 P의 가속도 가속도니까 저거 미분하게 되면은 너는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4T라고 하는 게 10이야 그럼 11로서 약분하게 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T랑 숫자가 1이 된다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저 VT라고 하는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넌 어떻게 생겨먹었나? 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되는 상황이 여기가 3 되는 거 맞아요? T는 어디까지? 4까지. 요거 넓이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콜? 그럼 이제 XT라고 하는 놈을 계산하게 되면 저는 뭐 할까?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6이 3이니까 잠깐만 계산하면 4T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3 넣고 계산하면 0 되는 거고 4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아니지 4 넣으면 0 되는 거지 미안 마이너스 3 곱하기 27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27 되는 거니까 27이야 라고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콜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계산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10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Y는 A라고 하는 만나는 두 점 각각 A, B라고 할 때 OAB의 넓이가 5라고 그러면 우리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주기부터 찾을 건데 주기를 찾게 되면은 너는 B분의 2라는 숫자가 된다고. 자, 쟤를 찾았으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4분의 1을 좀 곱한다면 이 4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저 대칭을 나타내고 있는 저 좌표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고. 4B분의 얘는 2가 되겠고 오케이? 얘는 4 그냥 약분할까? 아니다 미안해. 이렇게 쓰지 말고 4분의 1 곱하게 되면은 2B분의 1이니까 여기 2B분의 1이라고 할게요. 2B분의 1 여기는 2B분의 2 여기는 2B분의 3 여기는 2B분의 4 그럼 여기 좌표는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너는 2B분의 5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넓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넓이는 2B분의 5에서 2B분의 4, 1까지의 거리니까 B분의 2라는 거리가 나오겠지. 곱하기 A란 숫자에다가 여기다 2분의 1까지 하게 되면 이거 얼마야?
2가 넓이 5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는 거니까 A라고 한 숫자는 5B구나 라고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것은 뭐냐면은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저놈의 기울기는 2B분의 1이 역수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2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빨간 색깔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야? 너는 A 곱하기 5분의 2B가 되는 거 맞나요? 2B분의 5가 분모에 있으니까. 자, 저기 이렇게 쓱 곱해놨는데 이 숫자가 얼마라고? 4분의 5였나? 너가 4분의 5가 돼야 될 거라고. 자, 그럼 A 대신에 다 5B를 넣는다면 5B 곱하기 2B에다 곱하기 5B 곱하기 5분의 2B라고 하는 게 4분의 B가 되는 거고, 그럼 5랑 약분, 5랑 약분. B가 총 4개인데 2가 총 4개네. B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1 되는 거고 A라는 숫자는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더하게 되면 3이야 라고 어렵지 않게 얘도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뭐. 됐나요? 자, 그래서 10번까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자, 일단 11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f1이 저렇게 나와 있대. 그럼 일단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순간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x에다 먼저 1을 넣어야지. 1을 넣게 되면 f1이라고 하는 게 너가 3 플러스 4a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놈이 지금 뭐냐면 너는 인테그랄 0에서 또 1까지 ftdt래.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너를 찾기 위해서 저 위식에다 x에다가 0을 넣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0을 넣게 되면 너무 고맙게 왼편이 죽어버리고 여기는 3a만 남고 빼기 인테그랄 0에서 또 1까지 f라고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왜? 0이 여기 있고 우리는 왜? 윗끝이 숫자가 큰 게 좋잖아. 맞니? 그럼 인테그랄 0에서 또 1까지 f라는 숫자가 지금부터 3a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지금 3a가 된다는 얘기니? 맞아요. 여기 왜 3이냐? 숫자 잘못 썼네. 여기 2죠. 그럼 a라는 숫자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찾았고 f3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먼저 얘를 미분해야지. 숫자를 때려놓고 미분하는 거죠. 미분한다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는 6x제곱 마이너스 4x 3에는 죽고 뒤에는 더하기 fx가 나올 건데 약분이 계산돼서 사라지고 x를 약분한다면 너는 6x-4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쟤를 이제 적분한다면 fx라고 하는 것은 너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가 될 텐데 f1이 얼마야?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아요? 콜? 1 넣으면 마이너스 6 돼야 된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네. 됨? 문제수 구하라는 것은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 넣게 되면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상황이고 답은 그래서 8이야 라고 연산하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 정적분의 정의 함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얘기였고, 자, 그리고 12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의 원에 내접하고 각 a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거 뭐야 적당한 정삼각형도 만들 수가 있죠. 저 A라는 점을 원주각을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정삼각형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일단 BC의 길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맞나요?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BC의 길이라고 하는 게 저 원의 지름과 같다는 얘기잖아. 반대 이루트 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 BC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 약분되는 건 2 루트 21이야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BCD 여기를 세타라고 좀 표현한다면 삼각형 저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니? 이 BD라고 하는 놈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왜냐면 지금 삼각형 BDC도 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또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2루트 7분의 이거 계산 좀 다시 좀 할게요. 루트 7분의 2라고 좀 볼게.
오케이. 자, 그럼 역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7 곱하기 x라고 하는 게 똑같이 4 루트 7 되는 거니까 약분 되는 거니까 x랑 길이가 8 된다는 얘기지. 8.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이 각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 여기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 각은 마주보고 있는 놈의 각의 합은 파이가 돼야 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지. 그러면 지금 뭐야? 이 CD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를 찾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토대로 해서 저 y도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숫자가 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약분을 좀 해놓고 하자고. 자, 그러면은 저 루트 21의 제곱 21이라고 하는 게 16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 약분 되는 거니까 y제곱 플러스 4의 y 마이너스 5는 0 되는 거니까 y는 1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오케이? 근데 실제 우리가 반띵했으니까 여기 얼마야?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8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2야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뭐. 됐나요? 숫자를 조금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으로 계산을 좀 쉽게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게 되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in 등차 수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일단 우리 친구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고 등차 수열 합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좀 정의로 가는 거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이 AN이라고 하는 상황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n-1개 공차가 들어갔다라기보다 오케이? 아는 숫자를 토대로 해서 공차가 몇 개가 들어간 게 대체 얘가 되는 거야로 좀 살펴보면 된다고. 오케이? 콜? A3에서부터 A11까지 가는 공차가 몇 개 들어가야 돼? 8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아는 숫자가 좀 기준이라고. 얘가 정의고 등차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의 합은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첫 번장에서부터 마지막 칸까지의 합을 평균 내고 걔를 n을 곱하면 sn이 되는 거지. 오케이? 콜? 꼭 무조건 제도 첫 번째 행위하고 마지막 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는 놈에서부터 공차가 몇 개 빠졌는지를 토대로 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고. 얘가 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쟤를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래프 관점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 AN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너는 DN에다가 뒤에는 궁금하지 않은 1차 함수처럼 나올 거고 SN을 전개하게 되면 2분의 D의 N 제곱에다 여기도 궁금하지 않은 놈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처럼 해석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콜.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다고.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별들은 어떻게 구해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S1이라고 하는 게 A1이랑 똑같으니까 숫자 적당히 때려 넣으면은 좌우를 맞춰서 계산해서 맞출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얘를 정의의 관점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해석의 관점으로 갈 건지를 좀 살펴볼 건데 지금 뭐가 절대값도 있고 뭐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니 해석의 관점, 그래프적인 관점을 좀 가본다면 자, 그러면은 너는 첫 장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인데 자연수니까 A에는 아마 너는 DN의 뒤에는 뭐 어떠한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오케이? 콜? 아, 근데 이 문제를 먼저, 그런데 이거 수능 특강 연계 문제다, 얘들아. 레벨 3 1번 등차 수열, 그거 좀 연계 문제예요. 자, 다시 이제 AN이랑 DN 플러스인데 저 D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쟤는 양수니 D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고. 그때 여기에 X좌표가 첫 번째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45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 절대값 AM이라고 하는 거와 절대값 A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다인데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M 플러스 1이고 M 플러스 2가 되고 M 플러스 3이 되는 건데 높이가 같을 수가 없지. 그럼 이거 같은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 저 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음수 양수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인다면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지. 얘가 사실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직선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저 입력되는 x축의 좌표들이 가로수 좌표 숫자들이 n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그래프가 뚝뚝뚝 끊어져 있단 말이지. 콜? 그러면 지금 뭐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간격에 대비해서 이 높낮이가 다르니까 절대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직선의 성질에 의하여서 저게 같아지려면 저게 어떻게 생겨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딱 정중앙에 뭐가 있게끔 x의 절편이 있게끔 여기가 m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m 플러스 3이 돼서 그래서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y-좌표는 마이너스 45에서부터 공차가 m개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y-좌표는 마이너스 45에서 저 상황에서 공차 하나가 더 들어간 건데 그때 밑에 있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쳐 곱해 놓으면은 저 위에 있는 숫자랑 정확하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계산을 좀 한다면 90이라고 하는 것은 2md 플러스 d가 되는 거니 d로 묶어주게 되면은 2m 플러스 1이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연수, d라고 하는 건 자연수니까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야? 90에 대한 약수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판단이 들었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 너무 어렵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90의 약수를 한번 직접 찾아보자고. 얘가 1 되면은 90이 될 거고 2 되면은 45가 될 거고 3 되면은 뭐야 이제 30이 될 거고 4는 안 되고 5 되게 되면 18이 될 거고 6 되게 되면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 안 되고 8 안 되고 9 되면 10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크로스로 될 거라고. 크로스로 될 거라고.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한번 치면은 지금 이 2m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니? m이 자연수기 때문에 닥치고 홀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오케이? 됨? 자, 그러면은 저 빠진 것들을 제외해서 다시 나열을 좀 한다면 뒤에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다시 좀 쓰자. 2m 플러스 1. 오케이? 자, 저것들의 후보만 좀 쓴다면 2랑 45, 6과 15, 그 다음에 10과 9, 그리고 18과 5, 30과 3, 90과 1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추론 상황에서 그 다음 나의 조건은 뭐니? n 아무거나 갖다 끌었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45지. 공차 1하는 게 마이너스 43 되는 거니까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딱히 없지. 더하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겠지. 얘도 좀 몇 개 한번 해보면은 얘도 사이즈가 싹 안 나오지. 얘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25인데 얘도 지금 요 정도까지 하니까 딱 사이즈 나오죠. 얘도 안 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9 되는 거니까 기껏해야 제일 작을 때는 요 세 개 더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100을 넘지 않지?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지 않지. 오케이? 그러면 3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15에 15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말되고 그럼 답은 저 두 개밖에 없으니까 48이고 나온다고. 이게 사실 자, 평가는 좀 친절한 게 얘가 객관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90을 하지 않은 것이 답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주간식 나왔으면은 잘하는 친구들도 실수로 뭐 하냐면은 어어어 어이 잠깐 요것만 좀 녹화 좀 하고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뭐야 어디까지야 갑자기 네, 습관적으로 만약 주간식이었으면은 애들이 18 더하기 30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45 여기 뭐야 45 되는 거니까 플러스 90 해가지고 당연히 48 138이 무조건 찍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얘가 말이 되지 않지. 왜냐면 m은 자연수기 때문에 1 나오게 되면 뭐가 될 거야? m이라는 숫자는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문제의 전제 조건 때문에 음수값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막판은 잘 하다가도 이렇게 실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가원이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냈지. 주관식 내게 되면 애들 138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요런 상황이었고 자, 그럼 이제 14번을 보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 0이고 f' 2가 0이라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 자 그림 1 그려보면 한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나와 있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 딱 가운데 찾아줘야지 센스 있게 1이고 여기 뾰로롱 해가지고 여기 좌표가 얼마? 3이 될 거고 여기 좌표를 만약에 K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K-4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위아래 폭은 4칸이라는 것도 좀 외워두고 다니면 편하고 오케이?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란 얘기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gx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래프를 볼 건데 그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fx를 f0만큼 내리란 얘기지 즉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여기를 x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콜? 자, 그러면은 저 상황을 토대로 해서 g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만 좀 그려본다면 x축이 이렇고 y축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그때 너의 그래프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가 쓱 내려갈 거라고.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여기도 숫자 여기고 마이너스 1이고 헷갈리지 않게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좌표까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에서 일부분만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쪽 파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p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기를 뭐 할 거야? x축으로 볼 거고 이 그래프를 얻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 주세요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막 크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때 P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뭐 한다는 얘기? P가 1이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지. 맞니?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에 대한 얘기로 본다는 얘기고, G'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F' 2랑 같은 얘기니까 0이 되는 게 맞고. 자, 니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 저기 뭐야? 요쪽에 미분이 0이라는 거 맞아요? 0의 좌미분계수는 0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붙이거나 이 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라는 얘기인데. 오케이? 콜? 그러면 p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그래프를 왼쪽 두 칸 밀란 얘기 아니니?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밀라고 하는 거니까 P랑 숫자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양수가 되는 게 맞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P가 2가 된다면 이 그래프의 곡선의 개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맞니?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4라는 곡선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곡선과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인정? 인정. 자, 그리고 P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점점 그래프가 이 그래프들을 갖다 붙인 상황이니까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할 거야? 올라갈 거지.
맞나요? 자, 파란 색깔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곡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적분하게 되면 0이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곡선 개형이 점점 올라가는 거 맞니? P가 오른쪽 이동할수록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14번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왜 나도 솔직히 이거 풀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해서 15번에 보니까 와우. 와우, 이게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맞아볼 수 있는 문제라서 이 15번은 이거 다 공통문항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16번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게 되죠. 자, 로그 2에 4가 되는 거니까 이제 16번은 2야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17번 함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니? 저기서 미분되는 저거니까 그때 적분, 결국 적분해가지고 1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놈이 네가 지금 2의 x의 4승 마이너스 4의 x의 3승 나면 여기 3승을 이렇게 적분을 못하지? 7x가 되는 거고 0 넣으면 3 나오는 건 이거고 f1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따주세요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0 되는 거니까 8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8번. 18번은 저기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이제 알파라고 하는 놈을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다시 쓸게. 좀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것을 알파,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라고 하는 것을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45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베타 관련된 얘기니까 저거를 뺀다면 3 베타라고 하는 게 42가 되는 거니 베타는 14가 되겠다는 얘기고 그럼 14에서 마이너스 5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9야라고 이렇게 연산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막 어려움이 있었던 건 계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9번 0에서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F'A라고 하는 것이 같게끔 하는 이제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찾아라고. 그럼 일단 0부터 4까지 평균 변화 찾게 되면은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인데 F0 고맙게도 0이네. 자, 그러면 4 곱하기 16 마이너스 6 곱하기 16 플러스 20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2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얼마나 똑같아 한다고? f 프라임 뭐 x랑 같아야 된다고. 3의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랑 같아야 될 거라고. 오케이? 뭐 a를 좀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3의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0과 4 사이에 쓰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래?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잖아. 되나? 안 해? 잠깐만. 되나? 안 되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저놈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본다면 축은 얼마니? 축은 4 되는 거 맞아요? 축은 옆으로 4니까 축은 이게 2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2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4까지니까 4를 넣으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4가 됐을 때 여기 딱 8이 된다고. 두 칸이니까. 그럼 서로 단 두 시간대 발생되는 건 맞니? 판별식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아니, 당연히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곱은 얼마야?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12 개수 이렇게 해서 11이라고 계산하고 마무리가 좀 되었다. 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0번. 20번 문제가 조금 나쁘지 않아요. 우리 친구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난 요렇게 한번 해볼게. 딱 보면 문제 다 필요 없고 절대값이 뭐예요? 그럼 절대값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해? x절편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x절편 찾으려고 저게 뭐 한 거니?
더해보았다고.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의 x의 제곱 플러스 11x야. x좌편 찾을 거니까 인수분해를 좀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이야 라고 쓸 건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 새끼가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여기 뭐야 22인데 계산 잘못했네. 22. 저놈이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전혀 되지가 않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는 근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을 따져볼 거니 요 놈의 판별식을 따져보게 되면은 D는 81 마이너스 88 되는 거니까 음수라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대략적으로 0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아마 여기서 요렇게가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저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오긴 해요. 맞나? 뭐 어쨌든 뭐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근이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따질 거라고. 대충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뭐 우리가 변곡점을 잡혀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분의 1. 자, 대충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선 오케이? 저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2의 fx 마이너스 5x가 k가 된 상황을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고 x가 음수가 된다면 마이너스 7의 x라고 하는 놈이 k라고 하는 놈과 만나는 그 상황을 따져봐 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저 절대값 상황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절편이 어떻게 생긴지만 따져봤었으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2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5로 하게 되면 자, 왜 2분의 1이 나오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네. x세제곱 마이너스 9의 x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5x가 되겠고. 근데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미분한다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니까 3으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 이쁘장하게도 인수분해가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놈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1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프 이렇게 되고 1 넣고 계산하니까 여기 여기 y좌표가 여기 쓰자 7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y좌표는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5가 된다고. 오케이? 저 y좌표를 쉽게 찾는 법이 있지만 안 알려줘. 궁금하면 찾아와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마이너스 7x의 그래프. 얘가 마이너스 7의 x.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였어? fx 그래프가 실근이 몇 개 되도록 하는?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딱 포인트가 어디니? 무조건 이 접할때가 기준되는 거 아니냐고. 접할때. 어이구야. 그냥 삐뚤네. 다시 이쁘지 않게. 접할때 여기 3개 되는 거 아니니? 마지막 라스트가 언제야? 여기네. 그럼 결국 누구니? 1에서부터 6까지니까 이거 다 더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21이지 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는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은 뭐야? 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무조건 절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절편.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21번도 이것도 사실 이게 관점을 정확하게만 잘 알고 있었으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좀 할 건데 AB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뾰로롱 해서 이렇게 뾰로롱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t, a라고 하는 것보다 직선이 편하잖아. 4-t라고 하는 좌표를 찾으면 AB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이제 점 B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T에서부터 2칸 가고 저기서부터 2칸 내려와야 돼.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아래로 2칸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잠깐 잘 따져봐 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을 한번 살펴볼 건데 너네들이 이제 이걸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좌표를 직접 방정식으로 찾으려 그래.
ax-1이라고 한 놈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한 놈은 해서 우리가 저 x좌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잘 찍지 않는 이상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ax-1에서 이 그래프로 적당하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지지고 볶아서 보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콜.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따로 띄어나 다시 그릴게. 저 안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살짝 삐뚤이. 자, 요렇게가 하나 있고 요렇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려져야 될 보조선이 하나 있지. 고 y는 x.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는 직선 뭐 요렇게 x-4. 뭐 대충 이렇게 그려봤다고. 자, 그러면은 a라는 점을 여기 있다라고 좀 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a의 x-1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파란 색깔 곡선을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서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 거라고. 오케이? 저 파란 색깔 점을 어떻게든 빨간 색깔 상황으로 갖다 붙여 볼 거라고. 그러면 일단 자, 이놈의 그래프고 여기 y를 써야겠다. y는 로그 a의 x-1이란 말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저 길로 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니? 역함수가 먼저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콜? 자, 그래서 이놈 상황처럼 된 놈을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지. 얘를 A'이라고 한다면 자, 점 A의 좌표는 너는 t, t, 4-t라는 좌표였고 이 A'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너는 4-t, t가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로 해야 할 게 뭐야? 여기서 이제 요로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X축을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아래로 한 칸 가야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렇다면 자, 이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보내고 아래로 한쪽 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왜? 똑같은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녹색깔 곡선이 빨간 색깔을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한 칸, 아래로 한 칸 되는데 그럼 당연히 뭐야? 거기 위에 있는 점도 오른쪽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갈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색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야? 네가 저 B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5-t라는 숫자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t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프가 지지고 볶으면 당연히 겹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내는지. 당연히 지수에서 로그 갈 거면 역함수 씌울 거고 역함수 씌운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무조건 겹쳐질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또 y축 대칭하거나 x축 대칭을 좀 지지고 볶으면은.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 따라가면서 교점에 대한 점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됨? 그럼 이제 점 A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니? 너는 2분의 3, 2분의 5가 되는 거고 점 B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너는 2분의 7, 2분의 1 된다는 얘기 아니니? 오케이? 콜? 뭐 사실 뭐 B라는 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를 찾을 거 아니니? 점 C의 좌표 어떻게 찾아? 2분의 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A에 2분의 1승 때문에 나오게 된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점 C의 좌표는 X에다 얼마 넣으라고? 0 넣으라고. 그럼 너는 뭐야? 0, 25분의 어이구야 왜 0, 25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봐 이렇게 쓱 내리고 나니까 원매 씨불텅?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직각 이디면 삼각형 아니냐고. 그럼 이 길이가 여기 좌표가 4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색깔별로 쓰지 뭐 요렇게 해서 직각 이디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얼마니? 4에서 25분의 4를 빼는 거니까 25분의 96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얼마 될 거야? 25 루트 2분의 96이 되겠죠. 왜? 루트 1 곱하면 25분의 9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넓이 어떻게 하면 돼? 저 파란 색깔 길이와 요거 길이. 저 길이는 얼마? 2루트 2라며 25 루트 2 분의 96 곱하기 뭐야 여기 왜 분수야? 2 루트 2를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다면 약분 여기다 얼마 곱해? 50을 곱하라고 했으니 그럼 결국에서는 96에도 얼마를 곱하라고? 2를 곱하라고 192야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고. 됨? 곡선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22번. 야, 솔직히 나 22번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이거 야, 딱 오른쪽 보면은 무슨 칼든 강도 같이 생긴 거 아니야? 졸라 무서워. 막 진짜 날 찌를 것 같고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보자마자 좀 미적분인 것 같긴 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문제를 정의를 좀 개똥같이 보면은 이제 존나 어려운 거고 네, 정의를 조금 신경을 썼다면은 이거 이건가? 라고 하면 좀 우기고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살짝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는 2 곱하기 f 프라임 2라고 쓰지. 오케이? 콜? 근데 애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쟤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면은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니까 여기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좋아? 2 플러스 h 빼기 2 플러스 h 이렇게 쓰지 말자. 만져지냐? 슉? 슉. 너가 2 마이너스 h 하게 되면은 얘가 뭐니? 평균 변화되는 거고 평균 변화의 극한을 보내놨으니까 평균 극한값 미분계수처럼 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2를 쓱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요? 자, 근데 저게 만족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할 때만 먹힌다고. 이게 안 먹힐 때가 있는데 그 미분이 이게 뭐야? 요거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 게 많은데 그것까지 풀면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만 바라보고 단편적인 것만 살펴보게 되면은 절대 이 문제 못 푼다고. 정확하게 얘가 왜 2 곱하기 f 프라임 2가 되냐면 너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은 사실 평균 변화에는 점이 두 개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H 때문에 둘 다 움직인다고.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식을 쓰게 되니까 평균 변화율이 실제로 이제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저거에 두 배를 해주는 거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쟤도 복잡하다고. 절대값 때문에 막 꼴배기 쉽고 막 쫄아서 뭐 할 거야? 정의로 좀 입각해서 간다면 오케이? 방금처럼 좀 해볼 건데. 자, 그리고 절대가 너무 쫄 거 없다고. 그냥 F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그래프로 보면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오케이? 그냥 F 그래프 절대값이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럼 GX는 F의 X-3 곱하기 리미트 H는 0으로 가는데 쟤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정의로 좀 만든다면 H분의 절대값 F의 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가 있어야죠. 여기 플러스 어디냐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h 빼기 절대값 f의 x 요렇게 라고 여기까지 콜.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0의 오른쪽을 가고 있으니까 x라고 하는 상황에 우극한의 미분 계수인데 절대값 된 놈에 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또 평균 변화되는 거 맞아요? 평균 변화 극각값이니까 미분 계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요 새끼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즉 x라고 한 놈의 왼쪽에 미분 계수가 되는 거를 더해 주시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이 됨. 자, 여기까지만 오는 것만 해도 장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쟤를 해석을 할 건데. 해석. 우리 친구 이제 해석하는 방식은 잘 모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면 fx 그래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절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왜? 절대값이니까. 그럼 당연히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들아. 아니 절편에 관련된 얘기할 거는 절편이 많으면 좋아. 적으면 좋아. 해석할 건데. 당연히 적은 쪽으로 해석해보고 점점점 늘려가거나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나는 이제 해석하려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fx 그래프 그냥 막 그릴 거야. 최고차의 계수 양수라고 했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절편 하나 그냥 꿀렁꿀렁 넣어서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을 거야. 이걸로 볼 거야 이걸로. 슉 슉. 얘가 지금 fx. 오케이? 콜. 자, 저지에서 왜 했냐면 너네들이 이게 gx를 fx-3과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곱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건데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릴 수 있는 거 좀 따로따로 좀 그려보자고. 오케이? fx-3이라고 하는 그래프 저 새끼 그래프 뭐라고? 얘 알파로 가정하자면 오른쪽 3칸 이동시킬 거 아니야? 너무 좀 그런가? 오른쪽 3칸 이동시키면 뭐 요렇게 그래프가 좀 그려진다 볼 수 있겠지. 얘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볼 건데 오케이? 요 놈의 그래프와 지금 이 상황의 그래프를 뭐 하면 돼? 아니, 곱한 놈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오케이? 여기까지 공감돼? 그래서 그래프를 한 큐에 그리려고 하지 말라고. 잘 안 되면 따로따로 그리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엔 그럼 뭐야? 당연히 절편이 좀 주인공이니까 절편 요 새끼가 주인공이지. 요 새끼. 자 fx가 만약에 양수라는 파트에서 즉 대충 찍어서 여기가 x라고 한다면 파란 색깔은 여기에서 요 미분계수고 빨간 색깔은 여기서 요 미분계수니까 둘이 숫자 같아 달라? 같지? 맞아요? 그럼 gx는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f의 x만 3이라고 하는 놈과 곱하기 2의 절대값 f'x가 되는 거. 맞아? 콜? 자, 그리고 fx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g라고 하는 새끼는 f의 x-3에다가 예를 들면은 x가 뭐 너무 좀 뭐나? 여기라고 좀 치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파란색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고 빨간색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뭔데? 저거 두 개 더하면은 2가 되는 건 맞니? 근데 조심할 것은 뭐야? 절대값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절대값 C인 놈에서 미분계수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인정? 그리고 라스트는 뭐야? 0보다 클 때 있고 0보다 작을 때 있고 그 다음은 0일 때. 그러면 g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죠. 왜냐하면 0이 될 때면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뒤집어 까지는 거니까 두 의 부가 정반대니까 다음에 0이 될 거라고. 오케이? 콜?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야? gx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gx의 그래프 한번 예상 한번 한번 해보려고 대략적으로 한번 상황을 예측해 볼 건데 그러면 자 F'의 그래프가 좀 있어야 되는데 F'의 그래프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요 새끼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 요렇게 해서 좀 대충 한번 그려봤다고. 자 그럼 어쨌든지 간에 저 GX라는 그래프는 뭐 하는 거니? F'과 Fx 마이너스 하면 곱하는 거니까 이 곡선과 이 곡선에 있는 세로 잡혀 있는 숫자들을 곱하는 거지. 근데 미분된 놈이 양수니까
부호가 딱히 바뀌지 않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니? 그냥 요 그래프의 곡선 기회가 막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막 크게 막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대충 그린다면. 왜냐면 양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부호가 막 바뀌지 않잖아.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뭐 해석하고 대충 그릴 거고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여기 아니니? 왜?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0보다 큰 상황, 즉 요쪽 얘기에서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란 얘기고, 오케이? 그리고 0보다 작아지는 그 상황에선 그래프를 마이너스 뒤집어 이 곡선을 뒤집어 까서 그리란 얘기고, 그 0일 때는 언제 되는 거야? 여기가 되겠네. 맞니? 그럼 불연속이 되네. 아,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구나라는 거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하나씩 절편을 바꿔가면서 할 건데, 얘들아, 사실 이제부터 답을 내는 좀 요령인데, 당연히 특별한 상황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답을 내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특별한 것을 뽑아야 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바람으로 좀 해보면 거의 거기가 답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절편을 좀만 늘려볼 건데, 얘들아, 절편이 하나가 된다 할지언정, 뭐 저거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뭐 꿀렁꿀렁할 땐 좀 얘기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복잡만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절편을 늘릴 거니까, 야, 절편 세개가 특별하냐? 두개가 특별하냐? 두개가 특별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이렉트로 두개일 대로 한번 가볼 건데, 그때 fx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특별하게 두 개로 될 건데,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알파지. 세 칸 평행 이동하잖아. 얘가 왠지 알파 플러스 3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아? 직관으로 좀 가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말 되면은 얘로 답 내고 아니면은 바꾸면 되지 뭐. 좀 해보고 찾아보면 되는 거지 뭐. 시간 없잖아. 일단 빨리 내야 될 거 아니야. 특별하겠지. 세 칸이라고 하는 상황은 좀 특별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새끼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세 칸을 이동시키게 되면은 뭐 여기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놈이 되겠지 뭐. 그리고 나서 이 새끼 그래프는 이제 뭐 하는 거라고? fx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미분된 놈을 곱해 놓는 거 아니니? 오케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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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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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요렇게 해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뭐. f 프라임이지. 얘가 f 프라임, 얘가 fx, 얘가 f의 x-3.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였어? 일단 f 프라임이랑 fx-3이랑 곱하는 상황이지. 맞니? 그럼 그놈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그게 gx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양수 아니야? f 프라임이 맞아요? 뒤집어 까고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양수랑 이거 그래프랑 그리는 거니까 결국 저 fx-3이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 상황이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 0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 그냥 보자고. gx의 그래프가. 그러면서 여기는 음수지 이 파트는 음수. 맞아? 자, 지금부터 fx면 음수니까 그 그래프들 저기 다 뭐 할 거야? 부호가 바뀐 상태로 그래프 이렇게 대충 그려지는 거 아니니? 맞니? 콜? 자,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야? 저 색깔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제 여기 곡선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여기 0보다 작은 쪽은 요거니까 그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까서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거 맞아? 오케이? 실제로 GX의 그래프는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의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실수 전체적 합에서 지금 연속이고 근도 4개잖아. 여기 알파 플러스 2 비율관계 때문에 알파 플러스 3 여기 알파 플러스 6 이게 된 거고 이거 4개 다 더하게 되면은 4 알파 플러스 5 11이 얼마? 7 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숫자도 졸라 깔끔하네. 그러면 이제 fx라고 하는 놈의 식을 쓰게 되면은 너는 최고짝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였어? 5 넣고 계산하는 얘기 아니야? 5 넣고 계산하면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라고 이렇게 답 찍고 넘어가면 된다고. 굳이 시험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할 때는 일반적인 얘기로 해보는 거고 그리고 답을 내려고 할 때는 그 상황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뭐 할 거야? 답을 낼 거네. 답을 낼 때는 이거면 좋을 것 같은데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일반적인 얘기 좀 하지 않을게요. 이거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하게 되면은 뭐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거는 이제 뭐 미안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거 한번 찾아봐봐. 어차피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해도 야 시간 꽤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공통문항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확통과 기하 미적도 찬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하면 15번으로 끝으로 이제 공통문항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이 저렇게 좀 정의되는 귀납법인데 사실 이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조금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좀 풀이 방식을 좀 알아두면은 좀 편한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든 여기든 계산해서 어떤 결과값이 탁 튀어나올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서는 이범인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제 1번에 들어가는지 2번에 들어가는지 3번에 들어가는지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계산 결과값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입력하고 그 계산 결과값 토대로 다시 한번 입력하는 상황이니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입력, 연산, 출력, 재입력 뭐야 이거 합성함수라고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좀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조금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축이 살짝 삐뚤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놈의 그래프를 이 x의 범위에서만 볼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콜?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좀 살짝 이거 좀 위치 좀 변경 좀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뭐 적당히 범위 짜서 1이라고 좀 치고 자, 이거 또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미안해. 마이너스 아이씨 이것도 아이씨 뭐, 이렇게 자,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좀 찾아본다면 우리는 저 파란 색깔의 그래프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짜리 y좌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파란 색깔 1차 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우리는 저놈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아마 이런 형태의 직선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고. 요렇게.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이제 이 검은 색깔의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서만 좀 그려본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 뭐야 파란색이니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직선이야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고. 오케이? 자, 라스트 이 상황으로 우리가 또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쟤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부터 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빨간 색깔 그래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 이제 출력된 새로 잡혀 있는 숫자들이 다시 한번 가로로 바뀌어서 재입력이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A5 더하기 A6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A5라고 하는 상황이 뭐 요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변태처럼 여기에 있는 값이 나오진 않을 거야. 1을 넘어간 숫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맞지? 왜냐면 어쨌든 간 여기가 결국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벗어나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그럼 답이 없잖아. 입력도 못하는데 무슨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절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A5라고 한 상황은 여기 사이에 있는 놈이 들어갈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이 A5라고 좀 치자. 그럼 여기 뾰로롱 해가지고 얘가 지금 A6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오케이? 콜? 그다음에 이 A6이 되는 상황이 요 길이만큼이면 가로라고 치면 여기가 좀 A6이라고 하고 좀 여기가 요렇게가 될 거라고. 언더스탠? 오케이? 그러면은 요 두 숫자랑 요 두 숫자를 더했는데 어떻게 양수가 나오냐니까. 아, 0이 나오냐니까. 말이 안 되지. 오케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A5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서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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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오케이? 자, 만약에 A5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6이 되는 거고 그럼 A6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더 여기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나오냐고.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럼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기 최소한의 뭐야? 둘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AO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Y좌표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오케이? AO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A6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뭐야?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입력되는 거니까 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안 되고 반대로 AO가 여기 있는 음수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A6이라고 하는 상황은 무조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음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입력되게 되면 또 Y좌표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 상황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죽어도 0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양수도 말이 안 되고 음수도 말이 안 된다면 라스트 하나는 뭐야? 무조건 A5라고 하는 게 꼭 0이 꼭 되어야지만 그러면 닥치고 A6이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오케이? understand? 어차피 그것을 AO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케이스로 나눠봤을 때도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AO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출력값이 재입력되는 건데 출력되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0이 재입력되게 되면 검은 색깔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0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맞지? 오케이? 언더스탠? 그러면 이제 0이 나오는 상황을 좀 따져본다면 만약에 y좌표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뭐야? 1이 입력되거나 마이너스 1이 입력되거나 라고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1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A2는 무조건 뭐야? 0이니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차피 0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야? 콜? 자, AO가 0이 나오기 때문에 A4를 추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0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갈 거라고. 오케이? 원래는 이제 A4를 추적해서 좀 가야 되는 건데 A1에서부터 뭘 만들 거야? 0을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볼 거라고. 오케이? 콜. 자,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양수가 돼야 된대. 양수가. 그러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자 여기 해보자. A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A2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A1이 어떤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선 Y좌표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입력이 돼야 될 거라고.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또 나오기 위해서는 뭐 대충 찍으면 어떠한 음수값들이 입력이 돼야 되고 그럼 또 저 음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음수값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하염없이 뭐만 입력되는 거야? 계속해서 음수만 입력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지 않을 거라고? 아, A1이 음수인 경우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A1이 1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1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딱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들어가면 여기 Y좌표 1이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A2가 2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A1이라고 하는 게,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려면 여기 입력값은 얼마가 돼야 될 거야? 공간을 좀 이동시키자. 그러려면은 4분의 1이 입력되거나 4분의 1이 입력되거나 오케이? 그리고 정확하게 딱 여기 정중앙이 어디니? 2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콜? 정확히 좌우대칭이니까.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A1이 4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8분의 1이 들어가거나 8분의 7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4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8분의 3이 들어가거나 8분의 5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콜? 그렇다면은 얘가 A1이 된다면 얘가 A2, A3 뭐야 다시 얘가 A1이라고 한다면 얘가 A2가 되는 거고 A3이 되는 거고 A4가 되는 거니까 A5가 곧 죽어도 0이 되는 상황으로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놈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은 A1이 만약에 16분의 1이야. 그럼 A2가 8분의 1 될 거고 A3이라고 하는 게 4분의 1 될 거고 A4라고 하는 게 2분의 1 되고 A5라고 하는 게 1 되는 거니까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이제 A1들의 값을 뭐 하면 돼? 싹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개 작냐? 잠깐만 지우개 크기를 살짝 늘리고. 자, 그러면 결국엔 더하라고 하는 게 뭐야? 1 더, 뭐야? 왜 지우개만 나오냐? 1 더하기. 자, 1이 몇 개인지 산정합시다. 1. 그리고,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또 1.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또 1. 4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9야 라고 요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1번 되었다고. 됐나요?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요게 다시 수능에 좀 나오기는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이제 출력된 값이 재입력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우리는 그것을 그래프로 조금 판단을 했고 그리고 A4라고 하는 것을 유추한 게 아니라 A1부터 출발해서 0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0이 나오게 한 칸씩 밀려가는 상황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다고. 자, 그럼 공통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선택도 이제 곧 우리가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